주간 포항 브리핑입니다. 경북 도민일보 이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73명입니다. 네,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449명, 해외 유입이 24명입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400명대가 나온 겁니다. 네. 최근 500명대 확진자 수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북의 경우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0명 발생했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포항 8명, 경산 4명, 경주, 구미 각각 2명, 김천, 문경, 의성, 연덕 각각 1명입니다. 네. 이들 가운데 12명은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들입니다. 네. 이렇게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가 재난안전문자 송출을 대폭 줄여서 시민들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포항시는 재난안전문자의 잦은 발송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송출을 대폭 줄입니다. 네. 포항시의 경우 지난 3월에는 69건, 지난 2월에는 99건의 재난안전문자 송출을 했는데요. 네. 하루에 평균 2~3건의 재난안전문자를 시민들이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변경된 매뉴얼에 따라 문자 송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이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은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방역 수칙에 관한 재난안전문자는 더 이상 송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또 확진자 발생과 상황 등의 문자가 중앙방역대책본부나 경북도로부터 이미 안내가 된 경우에는 포항시가 유사한 내용은 발송하지 않기로 했고요. 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대는 송출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중유흥시설 등 집단 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가 방문했던 특정 장소와 일시 등은 기존대로 송출을 합니다. 네. 코로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용흥동에 있는 한 스포츠 센터가 파산했다면서요. 네, 지난 30여 년 동안 포항 용흥동에서 운영된 한 스포츠 센터가 파산했습니다. 네. 이 센터 대표는 최근 파산을 회원들에게 알렸고 목욕탕과 헬스장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알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파산이라고 하면 뭐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다는 건가요? 네, 이 센터 대표는 코로나19가 기폭제가 돼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47억 원의 빚이 생겼고 최근 법원으로 파산 선고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센터 대표는 코로나로 영업에 매우 차질이 생겼지만 끝까지 운영을 해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회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센터 전체가 문을 닫는 건가요? 네, 전체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센터 주요 시설인 헬스장과 목욕탕이 문을 닫고 네. 기존 수영장이나 골프 연습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음. 수영장과 골프 연습장은 예전부터 따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습니다. 네. 헬스장과 목욕탕이 문을 닫아 이 회원들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헬스장과 목욕탕 회원들은 뭐 갑자기 이렇게 문을 닫아서 당혹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통 근데 이곳들은 연 회원권으로 운영이 많이 될 텐데 뭐 회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센터, 헬스장, 목욕탕은 연회원권이 80만 원 정도 하는데 연 네. 회원권을 끊은 회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지난 1월에 회원권을 끊은 회원들의 경우는 몇 번 이용도 못하고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된 거죠. 네. 회원들 피해 외에도 헬스장, 목욕탕 직원 14명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센터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 회복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다음 소식은요. 지난주 목요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인의 날 행사를 위해 포항에 왔었는데 울릉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면서요. 네, 지난주 목요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수산의 날 행사를 위해 포항을 찾았습니다. 네. 포항 울릉을 잇는 대형 카페리선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울릉 주민들이 문 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날 문 장관은 포항시를 방문했다가 포항해양수산청을 방문했는데요. 네. 포항해수청에서 주민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현재 울릉 주민들은 포항 울릉을 잇는 대형 카페리선 사업 선정위원회가 포항해수청이 갑자기 잠정 연기하는 바람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때문에 포항해수청 앞에서 주민들이 기다리다 면담을 끝내고 나오는 문 장관에게 강한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문제 해결 방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주민들이 항의를 한 거죠? 네,
최근 포항해수청이 이 사업 진행에 있어 한 업체의 사업 신청을 반려했는데 네. 이 사업체가 법원에 포항해수청의 이 반려가 부당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었습니다. 네. 이후 법원이 이 업체에 손을 들어줬고 이 업체도 사업 참여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포항해수청이 이 업체도 포함해서 사업 선정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해 선정위를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때문에 울릉 주민들이 포항 울릉을 자주 왔다 갔다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까지 미뤄지고 있으니 포항해수청에 항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포항해수청은 이 업체와 별도로 다른 소송이 있어 이 소송 후에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 간담회에서도 문 장관이 포항해수청의 입장과 비슷하게 말을 해 주민들이 화가 난 겁니다. 네. 주민들은 빨리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가지고 포항 울릉 대형 카페레선이 운영돼야 하는데 포항해수청의 소송이 마무리되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울릉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폭발한 네. 겁니다. 주민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문 장관에게 다가가 강한 항의를 했는데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문 장관이 차에 탄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차를 못 나가게 막고 차에 몸을 던지며 문 장관을 향해서 이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경찰이 주민들을 제지한 끝에 문 장관이 탄 차가 포항해수청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항의를 한 건데 아무쪼록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맘때가 되면 뭐 육거리 야시장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포항 야시장 개장이 불투명하다면서요? 네,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북구 중앙상가에 위치한 포항 야시장이 언제 개장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원래는 지난 3월에 개장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 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개장이 어렵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는 개장은 했었죠. 네, 지난해도 코로나가 유행했었는데 잠시 주춤했던 6월에서 11월까지 포항 야시장이 잠시 개장했었습니다. 네. 40개 부스가 참여가 가능한 곳인데 27개 부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10월부터 휴장한 11월까지 절반의 부스는 문을 닫고 절반만 운영을 했습니다. 장사가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이렇게 개장은 했어도 또 예년과는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장사가 많이 안 됐습니까? 네, 지난해 포항 야시장 부스 운영자들의 매출은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든 거죠. 때문에 27개 부스로 운영을 시작했다가 문을 닫는 부스가 점점 늘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뭐 올해도 코로나가 좀 주춤해지면 야시장이 개장될 걸로 예상되는데 포항시가 부스 공고는 했죠. 네, 올해도 코로나가 지난해 중순처럼 주춤하면 포항 야시장도 개장을 할 텐데요. 네. 때문에 포항시도 현재 공고를 내고 부스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에는 부스가 40개가 있으니 40개 부스를 공모 중인데 현재 절반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장을 해도 코로나로 언제 휴장을 할지 모르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 개장하면 야시장이 성공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네, 성공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지난해도 방문객이었고 매출도 급감했었습니다. 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시장을 성공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온전히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죠? 네, 지난 2019년 포항 야시장이 처음 개장했을 때 사람들이 몰리는 반짝 효과가 있었지만 네. 갈수록 방문객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방문하고 나서는 재방문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방문객이 계속 줄었었거든요. 네. 이유는 그 메뉴와 비싼 가격으로 차별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방문했던 사람들은 다른 도시의 야시장보다 메뉴도 다양하지 않고 또 가격이 다른 것보다 꽤 비싸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외에도 야시장 차별화가 없다 보니 야시장 성공이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차별화를 두고 제대로 된 전략을 짜서 포항 야시장 성공과 활성화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포항해경이 불법 대게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면서요. 네, 포항해경이 불법 대게 조직의 조직원 7명을 붙잡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앙컷 대게와 채장 미달 대게 총 2만여 마리를 포획, 운반,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불법 대게 사건은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데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네, 포항해경은 최근 불법 대게 판매책을 검거하면서 이 조직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판매책이 이 조직의 조직원이었던 겁니다. 해경은 이 판매책을 거쳐 유통책도 잡았고
이들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 조직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네. 이후 포획 총책을 비롯해 조직은 모두 차례로 잡아들였습니다. 네. 이 불법대개 조직이 계속 불법을 저지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업무를 분담해 불법을 계속했습니다. 불법 대개를 잡는 것부터 운반, 유통, 판매 모두 함께 이뤄진 거죠. 특히 이 조직 우두머리인 포획 총책은 아주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이 포획 총책은 휴대폰도 경찰 수사에 대비해 대포폰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조직원들을 지휘하며 각종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해경 조사에서 이 포획 총책은 불법 대개 사범 분야에서 좀 유명한 사람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 사람은 현재 불법 대개 사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 불법 대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도 수차례 불법 대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포획 총책이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포항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항 브리핑 경북 도민일보 이상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